자, 정답 부르겠습니다. 1번에 3번 정답입니다. 자, 2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3번에 3번 정답. 4번에 3번. 5번에 5번. 자,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5번. 11번에 5번. 12번에 1번. 13번에 1번. 14번에 2번. 15번에 1번. 16번에 3번. 17번에 1번. 18번에 3번. 19번에 4번. 20번에 2번. 21번에 3번. 22번에 4번. 23번에 2번. 24번에 5번. 25번에 2번. 26번에 3번. 27번에 4번. 28번에 1번. 29번에 5번. 30번에 5번. 31번에 2번. 32번에 5번. 33번에 4번. 34번에 4번. 35번에 4번. 36번에 4번. 37번에 1번. 38번에 3번. 39번에 2번. 40번에 5번.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지문이 틀렸죠? 네? 여러분, 정착물은 뭐예요?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 부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 동산이잖아요. 정착물은 토지에 계속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여기 틀렸죠. 거래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자 모두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자, 3번에 영속성이죠. 토지의 특성 중. 자,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토지는 뭐다?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입니다.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라는 걸 이미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장래 이익, 편익은 어떻게 돼? 영속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는 토지 특성 중 뭐와 관련이 있다? 영속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3번 정답.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항목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한다? 부동산업을 뭘로 분류해요? 부동산 임대 및 우리가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죠. 또 부동산 우리가 임대 및 공급업을 부동산 소분류로서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소분류로서는 어떻게 분류한다? 부동산 우리가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중분류 항목에서는 어떻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틀린 지문 4번이죠. 자, 5번은 우리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것은 사적 부문. 부동산은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사적 부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번 민법 제212조 소유권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조강권이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주어지면은 여기 지구의 중심인데, 자, 이 공적 공중권이죠. 자, 여러분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항공권, 항공기 통행, 항공권이나 전파의 발착, 전파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요 범위만 미쳐요. 요 범위. 그러니까 요 범위만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죠. 자, 그럼 또 요 밑에도 미치지 않는데, 여기에 바로 뭐죠? 우린 지하에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미채굴의 광물에 있어서 여기 조강권, 요것은 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2번 온천법이 있지만 온천수는 그것이 용출되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개체인 아니며 토지 소유권의 범위, 요 범위 내에 뭐한다? 요 범위 내에 뭐한다? 속한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 3번 법적인 개념으로는 지표, 지하 공중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죠. 이 공간적 범위는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는데 불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4번 정답.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의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독립정착물로 보고 또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공시 효과를 갖죠.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 동사는 점유가 됩니다. 자,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미치겠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신축 중의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도 토지와 별개의 독립정착물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자,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죠. 민법 제99조 제1항입니다. 제2항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자, 5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를 들면 뭐 소유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분명 2번에 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함정에 들지 마십시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맞죠? 여러분은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 중 농지지역, 임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다른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개념. 후보지 개념입니다. 2번.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정하는 권리죠. 지역권이 뜰 때는 우리 맹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2번 맞고,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하나가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인데, 자, 여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택지죠. 이 택지 상에, 택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예요. 나지인데, 그러면 나지의 지목은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 나지의 지목은 뭐다? 대.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 나지의 지목이 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도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은 공장 용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용으로 이용하면은 학교 용지가 될 수도 있고, 체육관으로 이용하면은 체육 용지가 될 수도 있어요. 대로 설정된 하면 안 돼. 다른 지목일 수도 있어요. 대로 설정된 해서 틀린 지목. 3번 정답.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하죠. 자, 필지는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으로서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구의 내부의 토지, 맹지 개념이죠. 그래서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맹지는 정상적인 토지 가격보다 뭐다? 가치가 낮아요. 가치가 감소하고 맹지상에는 건축할 수 없다. 원칙은. 뭐 지역권을 설정하면 예외적으로 건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정답이고요. 5번.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따른 용어가 아닌 것. 28개 지목. 그거 알면 풀리죠. 자, 택지는 지목이 아니라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택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잘 읽어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뭐 유지, 국어, 제방, 하천, 도로 이런 건 다 있는데 종교용지가 지목이야. 사찰용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종교용지는 지목이고 거기에 저수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저수지, 뭐 호수 이런 건 유지야. 지목이 유지. 예?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이 유지예요. 이건 지목은. 저수지는 지목이, 저수지는 호수, 연못 이런 건 다 유지입니다. 지목이. 그래서 5번 정답.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개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 집약적 이용이 뜨면은 부증성이에요. 자,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되니까 수요자 경쟁에서 지가가 급등해요. 그래서 건물이 고추가되는 토지 이용의 집약화를 촉진시킵니다. 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 우리는 부영속성이죠. 토지는 뭐다? 비소모적. 그래서 요 용어 때문에 나오잖아.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토지에 적용되지 않고 또 물리적 측면에서의 또 감가상각 이론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뭐가 된다? 우리는 토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끔 시험에 나올 때 줘야 돼. 원가 방식 적용할 수 없다.
원가 방식은 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좀 해두시고, 세 번째, 디귿,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 시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토지 특성은 부동성.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되죠. 자, 개별성이죠. 자,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개별성도 강하게 나타나서 특정 시점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을 배제시켜요. 네 번째는 개별성이고요. 또 어떻게 돼요? 토지 시장에서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동질성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또 토지 대체는 뭐하다? 불가능하죠. 개별성은. 그래서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과 또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완전한 대체 관계가 뭐한다? 제약.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이 돼요. 자,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자, 여러분,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있어서의 비공개성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성,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의 중요성이 또 증대가 돼요. 자, 그리고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우리는 개별화 또 구체화시켜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뭔다 전개시키고 토지 가격 수익을 우리는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이 또 뭐하다? 필요하다.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또 나타나죠. 개별성, 리을, 미음입니다. 5번 정답. 자, 7번.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결정 요인에는 자, 소득, 부, 재산, 웰스, 재산, 인구, 선호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 2번은 뭐다? 수요량의 변화. 자, 2번은 지금 부동산 지금 문제에서 부동산 수요죠. 문제에서 부동산 수요니까 자, 동일한 상품이잖아요. 부동산 수요가 주어졌을 때 부동산 가격 수요량인데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A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변화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이때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뭘로? B점으로 이동해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야.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수요량의 변화. 작년에도 출제된 용어죠. 수요량의 변화. 양자가 들어간다는 거 항상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이 중요 포인트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을 말합니다. 자, 3번 부동산 수요 곡선이란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 또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수요 곡선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다? 우하향한다. 왜? 우하향하는 이유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4번 부동산 수요의 증가 요인인데 자, 4번은 수요에 있어서의 뭐다? 변화. 자, 수요 변화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 자체가 뭐다? 이동하는 경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인데 두 가지가 있죠. 수요 변화에는 수요의 증가가 있고 수요의 감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수요의 증가. 요걸 묻는 거네요. 증가 요인.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주어진 명목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의 증가. 여러분 가구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 사람이 한 주택 살다가 가구 분리돼서 하면 이제 세 주택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지. 가구 분리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자의 이자 비용 부담이 낮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금 부담이 낮아지죠. 그럼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여기에 틀렸는데 수요 증가 요인, 수요 증가 요인에서 이 대체제를 보면은 자, 대체제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그럼 대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제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체제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죠. 이 대체제인 수요는 뭐 한다? 증가를 해요. 자, 요거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럼 예를 들어서 대체제인,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뭐다? 커피 수요량은 증가해요. 그러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홍차 수요는 뭐다? 감소한다. 여러분 대체제가 나오면요 두 상품의 요 변동 방향이 이렇게 반대. 대체제는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가고요. 그리고 보완제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 화살표의 변동이 대체제는 반대로 변동, 보완제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예? 자,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제이 뭐다? 커피 가격이 하면 커피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보완제의 프림 수요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제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대체제는 이렇게 반대로 변동해. 자, 수요의 뭐다? 감소. 대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의 감소 요인. 그래서 4번 정답. 시험에 우리 대체제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올해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효 수요란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한다? 유효 수요. 자, 여러분은 이런 얘기죠. 부동산을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살 의사만을 갖추고 있고 현재 지불 능력이 없는 수요도 부동산 수요이다 하면은 틀린 질문.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그래서 유효 수요는 항상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지만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로 갖춰야 돼요?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요. 시험 지문에 지불 능력이 있다는 걸 항상 주의해야 돼. 지불 능력. 여기 있어야 단지 구매할 의사만 있다 하면 수요가 아니야.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그건 욕망이야. 수요가 아니고. 지불 능력까지 있어야 수요입니다. 자, 여러분 광명이니까 여기 뭐 여기 과천도 가까운데 자, 과천에 이제 해서 나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20년 가까이 돼서 노후화돼서 물도 그렇고 뭐 이제 해서 한번 옮겨가고 싶다. 그래서 과천에 가려는데 어떻게 돼? 살 의사는 있는데 뭐가 없다. 집을 능력이 없다. 그럼 요걸 잡은 거지. 그 수요가 아니지. 그건 욕망이지. 예? 8월달 분양하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예? 대우 프로지오 분양하는데 분양 가격이 지금 HUG 물어보니까 뭐 좀 많이 다운될 것 같은데 분양가 뭐 해서 한 2,000평당 200-300 네, 분양받으면은 주변 시세가 5억 차이 나옵니다. 로또입니다. 혹시 자격되신 분은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지식정보타운 8월 분양입니다.
다음 달. 예, 공부한다고 모르실 것 같아서. 괜찮아요. 자격 되신 분. 자, 8번.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림 보세요. D0를 D1으로 간다는 것은 뭐죠?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지 뭐. 자, 8번에 또 수요의 증가를 묻는 거죠. 수요의 증가 요인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1번 보시면은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한다. 아까 우리 앞에도 배웠지만은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하면 수요법칙에 따라서 항상 우선 주어지면 수요법칙 먼저 적용합니다. 수요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은 뭔다? 증가. 이건 수요법칙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면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은 어떻게 돼? 주택 수요는 감소를 해. 이렇게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아까 얘기했지만 반대로 변동하죠. 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의 감소 요인. 1번은 수요의 감소. 2번 가까운 장래에 분양가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럼 분양가 규제 된다 예상이 되죠? 그러면 현재 어떻게 돼요? 비싸요. 분양가 규제하면 싸잖아요. 현재 비싸니까 현재 시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는 뭔다? 감소해. 두 번째 수요의 감소. 자,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잖아요. 세 번째, 모기지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지죠. 수요는 뭐다? 감소. 인구가 감소하거나 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 인구 감소, 선호도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 자, 융자 비율 및 요게 올라간다. LTV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DTI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요게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40% 적용하다가 뭐 60 적용한다. 올라가면 이전보다 대출금이 많아져. 이때는 이전보다 뭐가 많아진다? 대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금이 많아지면 구매력은 뭐다? 높아져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해. 수요의 증가. 5번 정답. 어떤 분 거꾸로 생각해요. 상승하니까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건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가수요,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뭐죠?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건물의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하향한다. 맞고, 건물은 토지에 속해 있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니까 토지에 속해 있어요. 그럼 건물의 공급에 제한을 받아요. 왜? 토지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완전 경쟁 시장을 어렵게 한다. 제한이 있으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거죠. 건물의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죠. 자, 건물 수요는 바로 나타나는데 공급은 안 돼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려. 공급의 시차, 건물 공급의 시차를 내서 수요는 탄력적이라면 공급은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틀린,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고, 건물은 물리적 측면, 자, 밑줄 갈까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불가능하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가능. 밑줄 걷죠? 그것은 토지야,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건물은요, 물리적 공급 가능해요. 뭐? 증축을 해서. 토지에 속해 있는데 건물을 층수를 높여서 건물의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공급은, 곡선은 뭐다? 우리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공급에 시간이 걸리니까 비탄력적. 자, 10번. 아파트, 5번이 정답이고요. 아파트의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구할 때는 아파트 동그라미 칠까요?
자, 공급, 양의 변화를 묻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공급량은인데 양을 물을 때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니까 해당 상품의 가격 뭐가 변해야 돼? 해당 상품의 가격, 아파트 가격이 변화를 해야 돼.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변화를 해야 어떻게 돼? 동일한 우리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야.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상이 나오거든요. 이 상이 나올 때를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 지문에 만약에 상이 없으면 공급의 변화입니다. 상이 없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원래 시험 나올 때 만약에 상이 있으면은 공급량의 변화로 가고 요 지문이 없어 상이란 말이 없으면 공급의 변화입니다. 지문 잘 보시면서 지금 공급량의 변화는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 가격. 자, 보기에 왼쪽 보기에 아파트 가격만 찾으면 2개. 2번, 5번. 다른 거 보지 마세요. 2번, 5번에서 오른쪽 갑니다. 공급의 변화인 소비자의 아파트 선호 증가는 수요의 증가입니다. 선호는 공급과 관련했어요. 선호는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에요. 2번은 답이 안 되죠. 그럼 5번이 정답.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의 감소 요인. 5번 정답.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 보면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4% 하락을 할 때 수요량이 5% 증가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다? 수요량이에요. 자, 가격의 변화율. 자, 가격의 항상 여러분 변화율은 퍼센티지 개념. 여러분 변화량이 아니죠. 가끔 수요량의 변화량, 변화분, 뭐 분으로 막 나오는데 항상 우리는 율, 퍼센티지 개념.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으로 가는데 가격이 4% 뭐다? 하락을 할 때 수요량은 5% 증가를 했다. 그럼 얼마? 4분의 5는 1.25는 그래서 1을 기준하죠. 1을 기준했을 때 1보다 크면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다? 탄력적.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그래서 이 재화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야. 소득 관계없죠. 여러분 탄력적, 비탄력적은 소득과 관련없어. 뭐와 관련 있지? 가격이 관련 있지. 가격. 여러분 항상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 소득과 아무런 관련 없어. 탄력적, 비탄력적은 소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걸 얘기해 주면 시중 교재에 소득 교체, 탄력, 비탄력 나오는 교재 꽤 많아요. 그건 전공이 아니라서 이렇게 골치 아픈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질문 나오면 다 틀려요. 자, 소득 관련 없습니다. 열등제,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과 관련이 있고요. 대체제, 보완제는 뭐와? 교차 탄력성 관련이 있어요. 그럼 답은 5번이죠. 뭐. 이 재화의 가격이 인상한다. 여러분 지금 탄력적일 때, 재화의 가격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 완만. 자, 이렇게 완만할 때 탄력적이야. 탄력적일 때 재화의 가격을 뭐 한다면은 인상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총 수입인데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대폭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인데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은 빗금친 부분보다 뭐 한다? 우리는 줄어들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가격 변화에 민감해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입은 감소한다. 5번 정답.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는 뭐죠? 기울기 급하면은 비탄력적인 상품.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인 상품. 자, 여러분이 항상 우리 니은 지문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 니은 지문은 시험에 단골 지문이야. 자, 우선은 대체제인데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틀렸죠. 탄력적이 대체제가 더 많아요. 자, 탄력적이 비탄력적인 상품에 비해서 대체제가 비교적 많은 것은 바로 뭐다? 비교적 많은 것은 탄력적이야. 탄력적.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 탄력적은 항상 여러분 아까 있던 탄력적, 비탄력적 뭐 소득이 아니라 항상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뭐다? 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 요거 반대로 가면 돼. 기억 틀렸고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여러분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거든요. 가격은 오른다. 얼마만큼 오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이만큼 올라요. 여기 A는 가격 변화폭이 커요. 뭐보다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간만 올라요. 그래서 어리가 크다. A가 크지. B가 아니라 A의 가격 변화폭이 커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뭐일수록 비탄력적.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그림 안 그려도 되지 뭐. 시험 문제 하여튼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원래 니은 틀렸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 요 점에서 A는 이만큼 비탄력적인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약간 증가하는데 탄력적인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수요량 증가분은 동일하다 하면 안 되죠. 뭐 A보다 B가 더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A, B 모두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자, 여러분 A, B 모두 수요 곡선은 뭐다? 우하향한다. 자, 수요 곡선은 둘 다 우하향을 합니다. 우하향하는 이유가 뭔가? 자, 우하향하는 이유는 바로 수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다. 수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수요 곡선이거든요. 그럼 수의 법칙은 뭐죠? 가격이 오르면은 비싸면 소비자들 안 사겠죠.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싸니까 소비자는 사겠죠. 수요량은 증가한다. 즉 문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A, B 두 상품 수요량 감소합니다. 4개 다 틀렸죠? 1번 정답. 13번 신축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자, 단기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뭐를 주고 있다? 수직선.
자, 수직선은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이때 수요의 증가로 자, 수요의 증가 갑니다. 수요의 증가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현재 가격에서 뭐가 돼? 현재 가격에서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여기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가격은 상승을 하죠. 균형 가격은 상승해요.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자, 예를 들어서 공급이 10개예요. 공급량이 단계 10개인데 수요량이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100개 되든 공급이 10개니까 거래는 10개밖에 안 돼. 공급이 고정되니까 공급된 만큼 거래밖에 안 되지.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과수에서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량은 원래의 상태와 변화가 없어요. 균형 거래량은 불변. 여러분이 균형 거래량 불변인데 3번 답하시지 마세요. 분명 3번 답하신 분 있어요. 풀다 보면은 1번 정답입니다. 균형 거래량은 공급량이 고정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 자, 잠시 쉬고 14번부터 가겠습니다.